예, 예, 조혜진입니다. 예,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. 세 가지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 답변은 뭐 크게 제한이 없으니까 충분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첫째 하나는 공론조사 이 자체에 대한 겁니다. 공론조사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그 단초가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는 국회, 이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그 대표자인 의원들의 이 심사가 제도에 대한 선거법에 대한 심사 자체가 사실은 수의 과정인데 거기서 결론 나면 그게 국민의 뜻으로 이렇게 그 치환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 첫째는 국회에서 결론이 나도 이 일반 국민 여론하고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 대표성의 문제가 있어서 일반 국민의 뜻을 다시 살펴야 된다. 그걸 또 반영해야 된다라는 그것 하나. 두 번째는 이 공론 이렇게 국회 수기 과정 자체도 사실 수기가 제대로 안 된다. 당리당략 때문에 서로 뭐 이해관계 앞세우다 보니까 공적 차원에서 충분히 있게 수기가 안 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게 수기 공론조사를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공론화 또 수기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의견 조정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었다.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선거법 결론 내릴 때 의사는 그 500분의 의사가 아니고 공론이 아니고 5천만의 의사거든요. 그러면 5천만 사이에 이 수의와 공론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제 의견 조정을 통해서 최종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게 답이 없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. 그 과정이 없으면 결국은 여론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500명 공론조사 결과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 해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. 5천만 국민의 공론화 과정, 수기 과정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하나 첫째. 그다음에 이제 지엽적인 거지만 그 수기 그 공론화 과정에서 비례대표에 대한 의견이 이 수기 전과 수기 이후에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례제 같은 경우에 그 병리평과 연동형이 있지 않습니까? 그 500분의 그 참여자들이 이 비례제 병리평 연동형이라는 이 제도 차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셨는지,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사 결과를 보면은 연동형에 대한 이 여론이 수기 전에 비해서 후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. 연동형 같은 경우에는 정당 투표가 병리평일 때는 정당 투표가 말 그대로 지금 현재는 47명의 비례제에 대한 배분 투표인데 연동형, 특히 완전 연동형 같은 경우에는 정당 투표가 이게 총의석 투표가 되는 거거든요. 300의석을 각 당별로 몇 석씩 나누느냐를 투표하는 결정하는 투표가 되지 않습니까? 네. 총의석 투표가 되는 거거든요. 47석의 배분 투표가 아니라 그 우리 500분의 그 참여자들이 이런 완전 연동형의 경우에는 이 그 비례 정당 투표가 총의석을 결정하는 총의석 투표라는 걸 의식하고 하셨는지.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 개념을 국민들이 옛날에 그 전국구 비례로 이해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500명 공론 참여자들 가운데서 이게 숙지가 돼야 나머지 그 5천만 국민 속에서도 그게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총의석 투표제 완전 연동형에서 정당 투표는 총의석 투표의 개념이다라는 게 인식이 된 상태에서 이 공론이 진행됐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네, 답변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사실은 두 질문 다 저 굉장히
좀 어렵고도 이제 정확하게 포인트에 들어오는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을 이제 제가 나름 요약을 하자면은 이번 공론조사라고 뭐 일반적으로 모든 공론조사가 다 그렇죠. 공론조사라고 하는 것과 이제 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직접 민주주의 같은 이런 그 공론조사라는 것들이 충돌하는 게 아니냐. 맞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, 뭐 저는 그 전통적인 정치학자니까 그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결국은 이제 국회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조 의원님께서 또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특히 이제 선거법 내지는 뭐 정치관계법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핸들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항상 또 그 이해충돌의 문제, 이해충돌이라고 말씀을 드려 사실은 좀 굉장히 그 송구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제기될 수 있고,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하기엔 어떤 형태로건 간에, 특히 이제 정치관계법과 관련해서는, 상당한 방식의 어떻게 보면,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, 저는 우리 지금 현재 헌정 질서 하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. 아까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 같은 게 있었습니다만 사실 선거구 획정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선거법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 통과되는 절차를 보시면은 이제 국회가 약간 물러서 있는 형태를 띠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정치관계법 같은 것도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 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공론조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어떤 아무런 그 법적인 스테이터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여기 그 뭐 따라야 될 의무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요. 다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 참고 포인트로 게다가 이게 이제 그냥 KBS에서 내지는 그 서울대학교에서 그냥 마음대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정개특위에서 이제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한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저는 이제 그 참조하셔도 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질문이 사실 그 연동형과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. 그래서 연동형을 보시면은 솔직히 저희들 그 연구진의 입장에서는 연동형을 이슈에 넣고 싶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게 그 설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.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그래도 굉장히 그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이게 직접 그 학생들이 직접 그 손으로 엑셀을 계산해서 의석을 나눠보기 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잘 모릅니다. 게다가 이제 지금 이건 좀 사이드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그 선거법에 올라가 있는 포뮬라가 그다지 적절하지 않습니다. 지금 그 분모 2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냥 준이라는 말을 이제 2로 지금 그렇게 쓰신 건데 실제로는 그 분모가 2가 들어가나 3이 들어가나 뭐 무슨 숫자가 들어가도 결국 47석을 내지는 뭐 지금 현재는 30석이죠. 나누는 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 대한민국의 선거법에 들어가 있는 걸로는 사실은 꼭 그 부분은 뭐 그게 연동형이 되건 병립형이 되건 잘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은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. 충분히 했고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사실은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가서 한 번 더 자기들끼리 또 토론을 하고 물론 뭐 100%다 이해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은 이제 상당히 설명을 하는데 노력과 공을 들였다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. 제가 느끼는 감보다는 지금 오히려 연동형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분들이 받아들이신 것 중에 하나는 이거를 연동형을 스터디를 되게 하게 되잖아요. 연동형을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또 이 연동형이라는 게 내가 전혀 잘 몰랐는데 이게 또 이런 장점이 있구나. 게다가 이제 어렵게 스터디를 한 거니까 그래 뭐 이것도 내가 공부를 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.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연동형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.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보시면은 뭐 위성정당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는 뭐 그건 100%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